자, 복수 문제 2번 봐보실래요? 요건 우리가 6문제를 내가 나눠드렸네요. 줄였나 봐요. 첫 번째 1문제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이것도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인데 만만치 않아요, 이 부분이. 자, 여기 보면 자, 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소유입니다. 먼저 임대인 누군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을 임차인이 됩니다. 보증금 2억 원입니다. 임차의 즉시 대항 요건 인주를 갖췄고요.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틀린 것은 되어 있죠. 일본의 을이 갑소유 주택을 양수했네. 을이 임차인이 사버렸네. 임차인이 갑소유 주택을 양수했네. 그럼 이건 결국 이 사람 을은 누구예요? 임차인이면서 플러스 소유자가 돼버렸네. 그럼 결국은 혼동이 생겼네. 혼동이 생겼으니까 임차권은 소멸돼 불죠. 소유권만 남는 거잖아. 소유권만. 그럼 당연히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이 되죠. 임차권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는 혼동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두 번째, X대지의 저당권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경매를 절차했어요. 경매를. 그럼 대지만 매수한 자, 대지만 매수한 사람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바꿔 말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없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긴 대지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종료한 후에 갑이 X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 걸로 본다. 맞죠? 조문 그대로 긁어다가 문제를 내는데 계속 나오는 지문입니다. 4번에 자, 을입니다. 임차인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어렵거든요. 자, 그럼 갖다 놔 볼게요, 제가. 자, 요렇게 그셔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전후라고 돼 있거든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후. 그럼 여기가 우리 주인공 임차인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었습니까? 전에 병이란 사람이 저당권, 뒤에 정이란 사람의 저당권이 됐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게 전후 설정되어 있다. 이런 의미는. 그럼 을이 정이 경매를 시켜서 경매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누구예요? 무가 매각됐네. 그럼 매각됐다 하더라도 을은 무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이유가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써놓으면 되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배당 신청을 해서 배당받고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근데 5번에 병의 저당권이, 여기 병의 저당권이 경매가 실행되기 전에 소멸됐네. 이제 소멸됐다면 이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 이게 없어지고 말소기준 권리가 누가 된 거야? 정이 돼 버렸네. 그럼 말소기준 권리 앞에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어 버렸어요. 앞에 없어져 버렸으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대항할 수 있다. 근데 무에게 대항할 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X.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 문제 참 좋아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꼭 좀 풀어서 안 되면 외워버리세요. 5개를 모두 지문을 외워버리는 게 편합니다. 이 중에서 4번, 5번은 참 좋은 문제고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땐 다 좋아요. 감동인데요. 이도 좋고 이거 다 좋은 지문이에요. 다 좋은 지문들입니다. 아주 깔끔해요. 자, 2번 가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네요. 그럼 다세대네. 다세대는 동호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동호수 표시도 중요하고 지번도 중요한데 표시 없이 그럼 X가 됐네요. 이건 취득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주택 임차인 그 지위를 강화하자 별도로 뭘 했어요 지금. 자, 여기에 임차인이 있었고 뒤에 누가요? 다시 그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했네. 그렇죠? 임차인이면서 또 별도로 전세권 설정한 거야. 같은 사람이야. A 임차인, A 전세권자. 근데 임차인 지위에서 경매 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대요. 그럼 전세권도 자동으로 배당된 거냐? 아니에요. 전세권자도 별도로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임차권과 전세권자가 같은 사람이라도 별개로 봐요. 별개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별도로 배당 신청을 하여야 배당을 받습니다. 3번 우선 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분리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도 채권 양수인 여기 틀렸어요. 자, 우리나라는 임차권하고요. 요 임차권하고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요 두 가지 권리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분리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나왔거나 여기가 은행이 나왔다면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일반 채권이거든요. 채권 양수인이라고 돼 있어요. 채권 양수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금융기관 또는 은행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을 수 있고 그 양수받은 사람은 우선 변제권을 배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에서는 원래 임차보증금과 임차권은 분리할 수는 없는데 여기가 금융기관이 들어왔으면 맞는 지문이에요.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맞는 지문인데 일반 채권자는 안 됩니다. 이건요. 4번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입니다. 근데 이걸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어요. 용도를 변경한 후에 임차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임차인은 주택일 때 들어온 거거든요. 주택일 때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에 있는 근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정답이 되는데 이 판례도 기억해 둘 판례입니다. 5번의 임차권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기관의 수리가 돼야 되죠. 수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도달이 아니라 반드시 신고가 들어가야 돼. 아니 수리가. 그래서 잘못됐네요. 2번 지문도 모두 판례인데 모두 기억하세요. 좋은 문제입니다. 지문들 모두 기억할 지문들이에요. 자, 3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인주가 된 거죠.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가 됐네. 그럼 소유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임차인이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의를 제기해서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하우스푸어라고 해서 만약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신소유자가 나온 거죠. 신소유자가 있어. 그럼 이 친구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거든. 그럼 대항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가서 봤더니 요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야. 꼬락서니 말이 아니면 을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해. 야, 나 병한테 보증금 받고 못 나가. 네가 줘, 네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요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가면 돼요. 이건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기간 만료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 주택이 양도가 돼서 새로운 소유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알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럼 이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옆에다가 기존 임대인 누구 여기서는 갑이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이건요, 기존 임대인이. 자, 두 번째,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도 이건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계속된다. 월세는 계속 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자, 다가구 동그라미. 다가구는 뭐 주인이 하나죠. 그럼 집원만 정확하면 되고요. 동호수까지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구일 때. 다세대는 집원, 동호수. 다가구는 집원만. 자, 5번.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자, 저당권이 설정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앞에가 누가 있어요? 저당권이 먼저 있고, 그럼 누가 들어왔어? 임대차. 그러면 이건 낙찰자에게 나중에 요 경매인이 누구야? 낙찰자잖아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했거든.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주택을 임차했단 말이야. 그럼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이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도 알고 계시면 좋아. 참 문제 참 좋으네요. 1, 2, 3 다. 3번까지도. 4번. 자, 을은 되어 있습니다. 을은 갑소유 상가입니다. 이 상가금을 임대차가 나오면 그 환산보증금을 먼저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갑이 상가가 있고 보증금이 1억이네. 월세는 안 나왔네. 그냥 1억만 나와 있네요. 자, 1억입니다. 자, 확정일자 받았죠.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을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 전에 하면 안 되지. 이건 임차권 등기 후에 해야 되는 거죠. 어디다 하는 거죠? 임차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인 비용입니다. 임대인 비용으로 한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대항요건 우선 면제, 취득요건, 존속요건이 아니다. 아니다. 이게 틀렸네. 존속요건이다 해야 되는데 취득요건이고 존속요건이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취득요건이고 존속요건이어야 되는데 존속요건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이 자 X금의 일부를 경과실 동그라미. 경과실로 파손할 때는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틀렸네. 아니 옳은 거네. 옳은 거. 미안해. 옳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걸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거절 사유. 이 거절 사유 3개를 좀 외워라고 그랬거든요. 1번이 3기 연체할 때, 두 번째는 중과실 파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부분 철거. 요 3개는 거절 사유예요. 나 기간 연장 못 해준다. 거절 사유 3가지. 3기, 중과실 파손, 대부분 철거. 요 3가지 꼭 좀 외워놔야 됩니다. 자, 3번이 옳은 거였고, 4번의 을은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갱신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초과? 안 되죠.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내? 10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죠. 초과가 들어가면 안 돼. 초과가 되면 안 됩니다. 10년 내에서만. 자, 을이 X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경매 개시 결정 시까지 존속돼야 된다. 틀렸죠? 자, 경매 시에는 자, 이 확정은 경매 개시
그다음 결정 시 전에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인사확이 있어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계속돼야 된다고. 그래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고.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전 좋아요. 문제 좋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봐도 괜찮을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옳은 겁니다. 옳은 건데 이건 복수 정답이 됐어요. 두 개가. 서울이었는데요. 서울. 내가 감계약을 먹고 취해가지고 5억에다가 350이니까 합하면 환산보증금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 8억 5천밖에 안 돼요. 원래 9억 5천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럼 요건 서울특별시가 환산보증금이 9억이잖아요. 그럼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이 된다 그랬으니까 옳은 문제라 맞는 지문이에요. 1번. 자, 2번. 임대차, 상가금을 임대차는 최소가 몇 년이죠? 1년이란 말이에요. 최소가. 근데 임대차 기간을 2년 약정했거든요. 그럼 1년 이상 넘은 거죠. 그러면 왜 1년으로 해? 그냥 2년으로 봐야지. 2년. 약정된 대로. 만약에 이런 건 있지. 6개월로 정했어요. 그러면 1년으로 늘어나지. 근데 1년을 넘었다고. 2년을 약정했으니까 그냥 2년은 가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임차인이 상가금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서요. 조심하세요. 신청해야 되지. 여기가 교부가 나오면 안 된다. 내가 항상 이야기해요. 근데 신청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된 그러면 안 된다고. 신청한 다음날 영시라고. 신청한 다음날 영시지 교부된 다음날 영시가 아니라고. 이거 조심해야 돼. 신청 다음날 영시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4번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 적법하게 상가 건물을 전대했네. 그럼 누구 앞으로? 전차인이 이를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누구도 임차인도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전차인이 나왔을 때 누구 앞으로 돼 있어야 돼? 무조건 주임법도 전차인 앞으로 인주가 되거나 인사가 되어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이건요. 둘 다. 전차인 앞으로 돼 있어야 되지 임차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전차인 앞으로. 그래서 여기 4번도 옳은 지문. 자, 5번 상가금을 인도와 사업자 등록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했네. 그럼 폐업 신고하면 대항력 없어지죠. 근데 다시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이게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야 되지 처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정답은 1번하고 4번 복수 정답을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와볼까요? 부실법입니다. 명의신탁. 자, 옳은 것은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 1번에 탈세 목적이 없답니다. 탈세 목적 없는 누구예요? 종중한 배우자가. 요건 유효죠. 근데 이때 배우자는 법률혼이어야 됩니다. 법률혼이어야만 탈세 목적이 없다면 유효로 가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자, 2번에 상호 명의신탁이에요. 상호 명의신탁은 다른 말로 구분 소유적 공유거든요.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미 내 땅과 네 땅이 구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다고. 그래서 얘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할을 청구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다. 이건 옳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공유는 원래 분할이 되거든요. 근데 분할 청구가 아예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게 첫 번째는 구분 소유. 구분 소유에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구분 소유,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이라 그래요. 그럼 두 번째는 경계표. 경계표. 그다음에 담, 국어. 이것도 분할할 수 없죠. 그다음 세 번째가 요 구분 소유적 공유예요. 이 구분 소유적 공유는 분할 소송 자체가 안 됩니다. 이미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구분 소유적 공유. 그다음에 하나 더 써보면 네 번째가 분할 금지 특약. 분할 금지 특약을 해요. 5년짜리. 그럼 5년 동안 우리 분할하지 말자. 그럼 분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안 되는 게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 구분 소유적 공유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는 아예 분할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타인 명의로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된다. 자, 명의신탁은 효력 규정, 강행 규정, 강행법규, 강행법규에 해당이 돼서 무효는 되지만 얘는 103조 위반은 아니에요. 그럼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됐어요. 불법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명의 수탁자 나쁜 놈 배신 때린 거 아니야? 삼자에게 팔아먹어 버렸어. 그럼 이 삼자가 뭐였어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고. 다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이 삼자가 혹시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했다 그럼 103조 위반이 되죠. 그때는 무효가 돼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적극 가담이란 단어가 없이 그냥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았는데 얘가 선악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옳은 정답이 되죠. 정답은 니은 니을인데 요 정도도 가볍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요 명의신탁은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박스형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대비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복습 문제를 정리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자료실에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다운 받아도 됩니다. 알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